장동혁 대표가요. 15일 날 선거 소청을 뭐 낸 예, 거예요, 지금? 그저께 15일에 결정을 그죠? 하고 오늘 냅니다. 네, 오늘 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체 10개 중에서 전북 하나 빼고 9개인데 그중에 뭐 한 6개 먼저 내겠다. 제가 기사에서 요거까지는 봤는데 아니 제가 놀란 게 어머 그중에서 이긴 데가 3군데나 있다. 게다가 서울도 포함돼 있다. 어머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거예요? 서울을 얼마나 어렵게 이겼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침 지금 막 6시 50 몇 분에 뒤집어진 서울인데. 맞습니다. 이게 선거를 이겼는데 네. 이긴 정당의 당대표가 이 부분을 다시 선거 소청을 해달라. 네. 아마 선거라는 건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지려고 선거하는 그쵸.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역사상, 정당 역사상 아마 유례가 없는 일 아니겠는가. 이긴 당대표가 이긴 지역에 소청을 낸다. 이거는 좀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아 두 가지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벌써부터 선제 견제? 네. 선제 타격을 하는 거죠. 장동혁 대표 셀프 대권 주자인가요? 뭐 아무튼 뭐 오세훈 지지하는 시장- 분들 계시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압승한 것보다 신승한 게 더 좋았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밤을 새면서 초조하게 지켜보시던 분들이 그 새벽에 오전에 뒤집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진영에서 그리고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범야권 진영에서 확실한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장동혁 대표인데 아, 그래서 좀 대권 주자 2.5 체제라고 좀 보고 싶은데 아하. 이제 오세훈, 한동훈이라는 두 대권 주자가 있고 좀 본인 스스로 대권 주자라고 네. 생각하시는 좀 0.5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이게 본인은 이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경쟁 대권 주자를 견제하려는 거 아닌가? 이 극적인 승리의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고 이 극적 승리의 이미지를 지우고 뭔가 뭐 하자나 흠결이 있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처럼 스크래치를 내려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 그 중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다. 당권 주자에 대한 견제다. 이게 첫 번째였으면 두 예.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어떤 유산균 음료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생명 연장의 꿈이죠. 당대표 생명 연장의 꿈인가요? 맞습니다. 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 4대 12로 결과적으로는 패한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최고위 10대마다 네. 계속 선관위 규탄 발언을 하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주지가 않아요. 네. 이 국민의힘이 월요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네. 그 거취 표명하라, 결단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을 싹 덮어버리고 네. 기사가 전부 사퇴 요구 나왔다로 갔어요. 월요일엔 어땠습니까? 그때는 양양자 최고위원이 들어가서 맞다. 지도부 총사퇴하자, 좀비 지도부 됐다. 이래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을 싹 덮어버렸어요. 이 모든 기사가 좀비 지도부, 사퇴론 분출, 총사퇴론 제기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선거소청 얘기로 돌아와서 예. 저 같은 정치 까막눈 눈에는 이게 진짜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6개 선거소청 할게요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 당이 이긴 진대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서울, 대구, 경남 근데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남지사한테 아니 내가 지금 당선이 됐는데 내가 지금 재선거할 생각이 있는지 선거소청에 동의하는지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리 선거소청 이꼬르 재선거 아니라고 그래도. 근데 그분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언론에. 우리는요 우리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맘대로 결정했어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이번 결정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사자들에게 통지가 안 간 것, 통지를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의견을 수렴하고 의논, 협의를 했어야죠. 협의를 했어야죠. 예, 통지만 해도 문제인데 통지조차.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신 깜짝 놀라서 오세훈 시장한테 전화를 했다. 그쵸. 그리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듯이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의원총회도 열지 않았다. 네. 장동혁 대표가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양양자 최고위원이 총사퇴론을 제기하니까 그날 오후 5시 30분에 갑자기 긴급 최고위를 소집을 했거든요. 아 이거 이대로 가면은 이 물꼬를 이쪽으로 틀지 못한다. 계속 내 거취 문제만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논의하는 글자를 다 생략하고 빨리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해치운 것 아닌가. 전 초조함의 발로라고 봅니다. 아, 초조함의 발로 너무 설득력 있고요. 저 같은 정치 관심 초보한테도 말씀 지금 딱 정확히 해주셨지만 첫 번째 어머
다 당원 뭐 이렇게 당에 관련된 뭐 분들 다 모여가 아니라 최고위원 몇몇만 긴급 소집해서 결정했다. 이것도 범위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당사자들한테 협의하지도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선거 소청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 아 있구나. 어떤 그 법령에 위반된 게 있더라도 선거 네. 결과에 음. 영향을 미쳐야 이제 선거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된다. 그거는 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흠결로 네. 당락과 관련이 없는데도 선거가 무효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다시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 더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네. 그날은 6월 3일은 휴일이었으니까 내가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새로 선거일이 지정되면은 그날은 또 투표를 못 하는 분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참정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락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어야지 선거의 일부 전부 무효가 될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선거 소청을 기각할 게 확실시가 되고요. 아. 그러면은 선거 소청이 기각되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음.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이제 선거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시도지사 선거 네.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걸게 음. 되고요. 왜냐면은 이 우리 입법자들도 그 정도 생각은 해요. 아, 이 선거라는 건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무슨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러다 하세요를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해라. 네. 그리고 좀 더 그것보다 사소한 무슨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건 고등법원부터 하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공직선거법 220조에 보면 선거소총은 60일 안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소총이 기각이나 각하된 다음에 음. 선거소송으로 가게 되면 225조에서 선거소송은 180일 내에 결정을 하라. 음. 그러면 60일은 2달이고 네, 180일은 그렇죠. 6달인데 네. 그럼 합치면 8달이에요. 네. 지금 이 절차는 8달을 최대 8달을 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이쿠야.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 결론 나올 때까지는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걸로 해가지고 8개월은 내 생명 연장의 꿈을 또 실현하려는 자리 보전.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리 보전령 구호를 멈춰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을 겁니다.